네, 창의고 2학년, 22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총평이랄 건 없고요.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 되게 평이하게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죠. 그죠? 네, 좀 얘기할 것도 있어. 요거 이런 것들 일단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은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은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본문에 대한 내용이 변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그죠? 그래서 자, 이것은요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특히나 어디에? 엔진에 치명적인 역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뭐 요거 어렵진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fatal 이러한 단어들 이런 것들 뭐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요 정도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목이고요. 얘는 이제 삼가 지문이었죠. 삼가 지문. 그리고 요거는 이제 눈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뭐 물어보는 것 자체는 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종류들이라고 해서 2번을 찍으면은 됐었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자, 요거는 약간 소름입니다. 이거 혹시 이거 풀면서 했던 사람 있어요? 있어? 이거 왜냐면은 이거 제가 그 직보 말고 직보 전 수업에서 줬던 문제 중에 제가 이렇게 미니 테스트 해가지고 주잖아. 적중 모의고사 해가지고 그 적중 될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고 주는 건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보기가 그대로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냥 그 올인원 마라톤이라든 뭐든 그냥 갯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더라도 마지막 적중 모의고사도 좀 열심히 그때는 좀 공부를 한 상황이니까 그때만이라도 조금 봤으면은 좀 찍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보기가 조금 똑같아서 저도 약간 놀랐습니다. 그죠? 완전 적중이라고 하죠. 자, 어법에 맞는 것을 고르는 거고요. 맞는 거는 이제 뭐 이거는 사실은 어법 문제 같은 것들은 제가 굉장히 뭐 본문은 엄청나게 많이 풀렸기 때문에 사실상 웬만큼 어렵지 않게 좀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더 과거 시제인 헤드, 힛 요 놈이 이제 맞았었다 라고 보면은 됐었던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얘도 역시나 어법이었는데요. 어법 얘는 조금 까다롭기는 했어요. 뭐냐면은 맞는 것만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게 없었고요. 관계대명사로 해가지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what이 아니라 이거를 대절로 바꿨어야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라고, 왜냐면은 emotional tears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것들이라고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얘는 이제 조금 변형이 들어갔기는 했었어요. 원래 원문이랑은 조금 다르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틀렸나요? 여기 있는 set가 아니라 s를 빼야 됐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몇 번이다? 몇 번이야 이거? 2번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입니다. 이제 어법상 틀린 거죠. 어법이 좀 자주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근데 얘도 사실은 어법 문제로 충분히 나왔던 거여서 문제도 꽤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have difficulty ing 뭐 이런 것들 충분히 뭐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기 때문에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이제 제가 어려움 없는 거랑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좀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가 지금 꽤나 많이 나왔죠. 세 문제. 세 문제가 대부분 다 이제 교과서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게 좀 포인트가 되겠고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는 틀리면 안 되는데 틀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이야? 이렇게 불시착해가지고 사람 다 비우고 이제 마지막에 캡틴이 최종 점검하고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얼전트하고 긴장감이 있는 텐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알겠죠? 여러분들 그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풀 때 나라면은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 데가 아닙니다. 굉장히 분위기나 감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걸로 가야 돼요. 특수한 상황을 적용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이제 요지로 적절한 것이고요. 이제 요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웬만하면은
이게 올인원 풀면서 요지 주제 같은 거는 다 쓰라고 했었으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뭔지인데 그나마 한글로 나왔으니까 얘는 웬만하면 다 맞춰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간단한 알고리즘이 오히려 열심히 이게 막 알아보고 직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내용의 3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같은 경우에는 9번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우리가 내용을 이제 어떻게 알다 보니까 그냥 쭉쭉쭉 읽으시면서 그냥 이 문장이 맞는지 이 문장이 맞는지 이 단어 이 문장에 이거 들어가는지 맞는지만 보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이제 힘을 빼앗는다라는 표현으로 deprive A of B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deprive A of B로 해서 요 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로 찍어주셨으면 좋았었을 것 같아요. 다음! 문맥상 나온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얘기고요. 얘도 역시나 내용을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컨슈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컨슈머들이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게 맞았죠. 다음입니다. 항상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창의고는 뭘 하더라도 반응이 없어요. 되게 사람이 3명일 때나 지금 뭐 7명일 때나 항상 반응이 없습니다. 자, 내용상 일치하지 않은 거고요. 이건 이제 적응이랑 또 뭐였지? 하나? 그지? 수능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하는 것을 고르는 거였네요. 일치를 하는 것.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어디에서? 개별적인 그러한 유기체에 있어서 due to 뭐 때문에? 환경적 변화 때문에.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시로서는 뭐였어요? 이제 살 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수능에 대한 예시로서 이야기를 해줬었으니까 뭐 이런 것들 나쁘지는 않겠네요.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지금 표시를 예쁘게 잘 해줬는데 also라고 하는 게 사실은 포인트였죠. 그래서 또한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였냐라고 본다면은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not just, not only, but also 에서 들어가는 포인트라고 보셔가지고 여기를 3번으로 찝어주셨으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들 뭐 시험 끝난 지 이제 일주일 조금 안 돼가지고 일주일 거의 되니까 이제 뭐 다 까먹고 눈에 초점은 사라지고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걸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들 푼 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 한 번은 확인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내가 조금 부족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모안의 문맥에 맞는 낱말을 고르시오 라는 뜻이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보통 저거는 많이 주죠. 그러니까 연결어는 되게 많이 주기는 하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결어가 그닥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았어서 그냥 다른 거를 좀 더 많이 올인원에서는 추가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연결어를 조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이제 실질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는 포이그젠플과 게다가 문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도 역시나 따라서라는 뜻이니까 결론을 내주는 거라고 보면은 이제 2번으로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인원을 내줄 때도 제가 보통 연결어를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이 연결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주 얘기를 자꾸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찍으실 수 있었어야 됐었습니다. 다음 14번이고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내용에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나 단어가 뭐가 들어오는지만 보면 좋은데 여기 이제 추상적인과 구체적인이라는 뜻이니까 이제 구체적인으로 가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나 객관적인이냐 아니면 주관적인이냐라는 뜻에서는 객관적인, 왜 아웃사이더들은 객관적인 거를 좀 더 관점을 좀 더 주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나 완화시키다와 그다음에 강화시키다라고 봤을 때는 누그러뜨리다와 강화시킨다는 거니까 퍼포먼스를 아웃사이더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강화시킨다라고 보는 게 좋았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에 이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고요. 요거는 사실은 틀리면 안 됐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처음 보는 문장 찍어도 될 정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고요. 제가
항상 시험을 볼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직접 한번 해석을 해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질문을 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으셔야만 되고 그걸 해봤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그냥 성실성을 묻는 겁니다. 알겠죠? 굉장히 기본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 틀렸으면은 집에 가셔가지고 혼자 꿀밤 한 대 때리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나 문맥상 알맞는 말인데요. 사실 이거는 약간 비슷한 류의 비슷하게 보이는 그러한 단어였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역시나 스스로 직접 해석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이 단어 아닌데? 라고 하는 거 금방 집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직접 해석을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직접 해석을 해보지 않았다면은 이러한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는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래요. 다음 적절한 것인데요. 빈칸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인데, 그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내용 바탕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죠? 층간소음은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저주파가 이제 문제였다. 그래가지고 카페트 깔아도 소용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카페트를 설치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더 악화시킨다라는 뜻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악화시키다라는 단어를 여기서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게 좀 애매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add는 돕다, refine은 그쵸. 그 다음에 disguise는 가장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elevate라는 단어도 꽤나 자주 나오는데 이 단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지? 완화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반대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놈이 악화시키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과장 아니에요. 그래서 악화시키다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찝을 수 있어야 됐는데 이건 이제 사실상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갈 말은 아마 대부분 다 알았을 텐데 이 단어를 몰라서 틀렸을 경우가 꽤 많아요. 아마 틀렸다면은. 그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단어의 어휘를 몰랐다면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러한 기본 단어들은 무조건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뭐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다음 시험 볼 때는 단어를 좀 계속 볼 거예요. 지속적으로. 좀 그리고 개인 단어장도 좀 지속적으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건데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는 이거 무슨 내용이지? 하고 바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위작 만들지 말라고. 그지? 가짜 작품 만들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작보다는 가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일 뿐만 아니라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도 그렇다는 거고요. 그럼 진짜 원래 작품은 여기도 지금 잘 써놨죠. 가치 있다라고 잘 써놓고 이제 틀렸죠. 그죠? 가치 있다라고 하는데요. attractive는 매력적인이라는 뜻이죠. abundant는 풍부한이라는 뜻인데요. 그럼 그러니까 진짜 작품은 풍부하다 그러면 양이 많다라는 거니까 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귀하다. 귀하면은 가치가 있는 거니까 얘는 나쁘지 않죠. 그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아티스트의 무언가가 오리지널 작품 속에 뭔가 있다라는 뜻이야. 이것도 잘 해놨죠. 있다라고.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있으면은 embed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겨져 있다? 이런 뜻? 그러니까 새겨진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뭐, 이 안에 새겨져 있다. 단어, 요거를 쓰면 되는데, 얘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단어를 몰랐으니까. 그죠? 이걸 단어를 몰랐으니까 조금 틀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죠? 참고로, 여기 틀렸던 과장하다가, 여기에요. 이게 과장하다입니다.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은, 얘는 약간 주제를 조금 이야기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시를 들었으니까 이 예시에 따라서 구체적인 진술로 넣을 수 있는 게 무엇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문제의 올바른 접근 방법이지만 우리는 이 지문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그래서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의도치 않은 환경들을 여기에서 예시로 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찍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다음 순서고요. 순서는 제가 틀리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줬었죠. 그래서 최소한 제가 이런 거 풀 때 최소한 마지막 문장은 조금 알아둬라. 직접 해석해봤으면 사실 마지막 문장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전쟁 나고 나서 우리가 막 많은 거 이렇게 그 야생 동물들 먹을 것도 다 처먹으면서 숲을 황폐화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해설해줄 게 많이 없죠. 사실은 CBA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순서 뭐 가다 보면은 얘는 이제 4개여가지고 조금은 더 헷갈렸을 수는 있죠. 조금은 더 헷갈릴 수는 있는데 글쎄요. 마지막 문장 잡아주고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을 정말로 해봤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순서 문제도 모의고사 유형에서 순서 문제는 좀 킬러 문항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내신에서의 순서 문제는 사실 킬러 문항이 아닙니다. 전혀. 그죠? 그래서 직접 해봤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실성을 보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논술형 문항인데요. 이거 올인원에 그대로 제가 이제 2랑 2 요거 해가지고 문제 나왔던 거 기억해요? 그대로 했었던 건데 좀 맞춰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워요. 그죠? 좀 아쉽죠? 그죠? 그 다음 얘까지는 제가 했었어요. 그죠? 얘도 기억나요? 얘도 이거 지칭하는 거 뭐냐 해가지고 요거까지는 문제로 있었고 얘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얘는 없었는데 얘가 지칭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 긴 다리는 그들이 이제 걷도록 더 빠르게 걷도록 허용을 해준 거니까 여기서의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앤시스터들을 더 빠르게 걷도록 허용해줬다. 이런 문장으로 아마 갔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얘도 올인원 있었죠. 근데 얘는 이제 제가 노메로 하우로 안 하고 뭐로 했어요? 하우에버로 바꿔갖고 출제를 했었었죠. 그죠? 그래서 얘도 좀 해주면 좋았었고요. 얘는 사실은 제가 이제 문제로는 사실은 적중은 못했던 건데 그래도 얘는 좀 잘 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는 이제 starve라고 하면은 굶어 죽는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언제 굶어 죽냐라고 하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배열이죠. 조건에 맞게 배열하여서 쓰시오라는 거였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형 변화가 불가능하고 단어 추가가 불가능하고 한 번만 사용하고 적절한 내용으로 하니까 사실상 배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열 문제였으니까 이렇게 긴 문장도 그래도 조금은 비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제냐면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때때금의 날들이 도착을 했을 때예요. 근데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뭐라고 적었니? in which 뭐라고 적은 거야? 6월이에요? 이건 your one field면은 너의 하나의 field가 has 뭐라고 쓴 거니? your one field가 has a row. 그렇지. 그러면은 낮은 그러한 산출량을 갖게 되는 그러한 피할 수 없는 때가 도달했을 때 그럴 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요렇게 적어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니 이거는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었어요. 저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왼주어 동사를 쓰고 그다음에 인위치가 들어갔다는 거 포인트로 잡아갖고 그럼 언제인지에 대한 계속적인 보고를 좀 더 이끌어 가야겠구나 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인원에서 이거를 영작하는 걸 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조금 넣어놓기는 했었거든요. 인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잡아서 좀 풀어줬으면 좀 좋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체감상 좀 낮았을 거라고 생각한 게, 뭐 솔직히 이거는 제 자랑 맞아요. 근데 이제 논술형 문장에서 생각보다 제가 좀 내줬던 것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꽤나 재밌게 잘 풀었겠는데 라는 생각이 나왔는데 역시나 제 생각이었죠. 그죠? 제가 내준 거랑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거랑의 차이는 여전히 괴리는 있었고요. 이제 제 잘못이죠. 하는 거를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됐나요? 됐다고 봐. 그래서 일단은 창의고 해설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글쎄요.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점수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은 제가 감히 예상한 건데 아마 보기에 있는 단어가 가장 큰 요인이었을 확률이 조금 높고요. 그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수업 끝나고 저랑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좀 잘 됐고 잘못됐고 이런 걸 좀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시험 해설은 여기까지 일단은 완료를 하겠고요. 조금만 얼마 안 쉴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이제 진도 나갑시다.